물질 변화와 에너지 출입을 보자. 물질 변화에는 물리 변화, 그리고 화학 변화가 있지. 물리 변화는 물질의 상태나 물질의 모양, 이런 것들이 변하는 거라면, 화학 변화는 전혀 다른 성질을 가진 물질이 생성이 되는 거야. 즉, 성질이 변하는 거다. 원자들이 재배열해서 새로운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이다 라는 거지. 이러한 물질 변화가 일어날 때 에너지의 출입을 동반하게 돼. 즉, 에너지를 흡수하거나 또는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지. 이때 에너지는 열 에너지의 형태일 수도 있고, 또는 빛 에너지, 전기 에너지, 소리 에너지, 운동 에너지, 화학 에너지 등 여러 가지 형태로 에너지의 출입이 일어날 수 있는데, 열 에너지가 출입을 할 때, 이때 주위 온도가 변화가 되는 거거든. 자, 이것을 우리가 그래프로 한번 살펴볼까? X축은 반응의 진행, Y축은 에너지라고 해보자. 자,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고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있는데, 생성물이 반응물에 비해서 에너지가 클 때, 이때 이 차이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열 에너지의 형태로 외부에서 흡수를 하면 주위의 온도가 낮아지게 돼. 주위의 경우에는 지금 열을 빼앗겼기 때문에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거지. 우리가 이런 반응을 흡열 반응이라고 하는 거야. 반응물이 생성물로 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했기 때문이지. 자, 그럼 반대로 반응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생성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보다 더 클 때, 이때는 이 차이에 해당되는 만큼의 에너지를 열 에너지로 방출하게 돼. 그렇다면 주위의 온도가 높아지게 되겠지. 이런 것을 발열 반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어렵지 않지? 자, 물의 상태 변화를 같이 보자. 얼음이 융해되어 물이 되고, 물이 기화되어 수증기가 되지. 수증기가 액화되어서 물이 되고, 물이 응고되어서 얼음이 되지. 자, 얼음이 승화되어 수증기가 될 수 있고, 수증기가 얼음으로 되는 것도 승화라고 얘기를 해. 얼음, 물, 수증기 모두 H2O이지. 같은 물질이라도 물질의 상태에 따라서 에너지가 다른데, 고체보다 액체가, 액체보다 기체가 더 많은 에너지를 가지는 거야. 따라서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융해될 때 에너지를 흡수해야 하고, 기화될 때도 에너지를 흡수해야 해. 얼음이 수증기로 승화될 때도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야. 그런데 반대로 액화나 응고가 일어났을 때는 에너지를 방출해야 하지. 수증기가 얼음으로 되는 승화에서도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는 거야. 자, 그럼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씩 예를 짚어보도록 할까? 물론 이러한 물의 상태 변화는 물리 변화에 해당되는 그런 변화겠지? 자, 더운 여름날 소나기가 내리기 전에 날씨가 후덥지근하대. 그 이유를 살펴보면
더운 여름날에 지표의 뜨거운 공기가 상승을 하게 되고, 이 상승하던 공기가 단열 냉각되어서 이슬점에 도달을 하면 수증기가 물로 응결되거든. 즉 기체가 액체로 액화가 되는 거야. 여기에서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지. 따라서 날씨가 후덥지근해지는 거야. 이렇게 수증기 응결이 일어나고 물방울이 구름 속에서 커져서 떨어지면 그것이 바로 소나기가 되는 거야. 자, 두 번째 예. 자, 더운 여름날 도로에 물을 뿌리면 물이 수증기로 기화가 되면서, 자, 기화될 때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거지. 따라서 시원해지게 되는 거야. 자, 과수원에서 개화 시기에 물을 뿌려서 냉해를 예방하는데, 자, 이때 물을 뿌리면 물이 얼음으로 응고하면서 열 에너지를 방출하기 때문에 온도가 높아져서 냉해를 예방할 수 있다라는 거지. 신선식품을 배달할 때 얼음 주머니를 넣어서 신선도를 유지하는 것은 얼음이 물로 융해하면서, 자, 융해는 열 에너지를 흡수하는 그런 현상이 되겠지. 그래서 온도를 낮춰주고 시원하게 유지를 해준다라는 거야. 자, 이번엔 화학 변화가 일어났을 때 열 에너지의 출입을 같이 보자. 연소 반응, 산과 염기의 중화 반응에서는 열 에너지가 방출되어서 온도가 올라가게 되는 거지. 자, 질산 암모늄과 수산화 바륨의 반응에서 주변의 온도가 낮아졌다라는 것은 이 반응이 일어날 때 열 에너지를 흡수했다라는 걸 알 수 있겠지. 자, 세 번째, 물을 전기분해할 때, 전기분해라는 것은 전기 에너지를 가해서 화합물을 분해하는 거야. 자, 물을 전기분해하면 물이 전기 에너지를 흡수하여 수소기체와 산소기체로 분해가 되는 거지. 즉, 이 물을 구성하고 있는 성분 원소인 수소와 산소로 분해가 되는 거야. 자, 일회용 손난로가 따뜻해진다 그랬거든. 즉,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된 거지. 이 과정은 철가루가 산화되어서 산화 처리되는 과정에서 열 에너지를 방출을 하는 것이다. 자, 제빵소다를 넣어 빵을 구울 때 제빵소다의 조성분인 탄산수소 나트륨이, 자, 빵을 구울 때는 뜨거운 오븐 안에서 굽게 되지. 이 탄산수소 나트륨이 열 에너지를 흡수해서 분해가 되고 이때 발생한 이산화탄소 기체가 반죽을 부풀어 오르게 하는 거야. 생명현상과 지구현상에서 에너지의 출입을 같이 보자. 세포 호흡이 일어나서 이 방출되는 열 에너지의 일부가 생명활동에 이용되게 되지. 자,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데 이산화탄소와 물로부터 포도당과 산소를 만들어내게 되지. 이 과정에서는 빛 에너지를 흡수해야 해. 자, 세 번째, 태풍. 태풍이라는 것은 이 따뜻한 바다 위에서 만들어지는 거대한 에너지 덩어리의 회오리 바람이거든. 이 태풍은 바다에서 태양 에너지를 흡수해서 증발한 수증기가, 이 수증기가 상승을 하면서 다시 물로 응결이 되거든. 응결될 때는 열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지. 자, 이때 방출한 열을 자멸이라고 하는 거야. 이 열에 의해서 주변 공기가 더욱더 많이 가열이 되고 상승 기류를 더욱 강화를 시키는 거야. 그러면 이 중심부의 기압이 급격하게 하강을 하거든. 그럼 여기 기압이 하강을 했기 때문에 주변 공기가 이렇게 빨려 들어와서 회전 가속을 하게 되는 거야. 자, 여기까지